현재 시각 8시 29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BJ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또 다양한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랩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 이제 금요일 좀 반등을 나타내기는 했는데 사실 원래 11월은 좀 이제 계절적으로 봤을 때 시장이 굉장히 좋았다고 하는데 지금 월간으로 봤을 때 미증시는 오히려 좀 안 좋을 수도 있겠네요, 11월은. 2025년에 우리 코스피가 4,200대까지 올 것을 안 사람이 과연 한국에 몇 명이나 될까 싶기도 하고요. 10월 달 시작할 때는 다들 바짝 쫄았다가 그 10월에 그렇죠. 그 랠리가 나왔고. 예, 그래서 11월 달에는 11월은 또 좋을 거야 했더니만 이 난리를 치르고 그렇죠. 있고. 예. 아니 혹시나 싶어서 보니까 엔비디아가 금요일 날 4.3% 가까이 빠지면서 출발했죠. 급락을 했다가 이게 종가는 뭐 지수 낙폭을 줄여서 플러스까지 돌았다가 결국은 다시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한 1% 정도였는데 주간으로는 5.94니까 6% 빠진 거죠. 네. 그 와중에 나스닥은 주간 마이너스 2.74니까 엔비디아가 많이 까먹은 거죠. 대신에 그 부분을 알파벳이 채워줬어요. 애플이 뭐 이런 쪽이 이제 커버한 셈이고 결국은 지금 이제 엔비디아가 중심에 와 있는 거고 상장이 안 돼서 그렇지 결국 오픈 AI에 대한 시장의 시각 이런 것들이 관심인데 오죽하면은 그 최근에 구글 제미나이 3가 굉장히 평이 좋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엔비디아도 왜냐면 자체 TPU잖아요, 걔네는.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오픈 AI를 위협할 수 있는 딥시크 이후 두 번째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 글쎄 시장 분위기가 어떻게 변하는지는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어쨌거나 뭐 지금 뭐 180불이 참 깨졌는데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반등 시도는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이 180불이 막 간당간당한 그런 상황이네. 엔비디아 그러고 있고 우리 코스피 뭐 코스닥 지난주 일본이나 대만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비슷하게 이제 빠졌습니다. 비슷하게 빠졌는데 오늘은 또 5주째 기록을 만들지 않을까 싶은데 금요일 날 급락, 월요일 날 급등 뭐 그 패턴이 예상됩니다만. 네. 그래요. 근데 이번 주에 또 미국 추수감사절 목요일 휴장하고 금요일은 또 조기. 그러니 뭐 미국장은 사실상 월화수 사흘 남았다 봐야죠. 그렇죠. 금요일은 오전에만 짧게 하고. 예, 그런 상황이 됐네요. 예. 자, 월요일 소장님이 소개하실 것 같은데 레그넘 투자자문의 이춘광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이 대표님. 예. 지금 뭐 저희가 오프닝에서 결국 뭐 조금 험악했던 뉴욕장 목요일 날은 리사 쿡 이사가 아주 뭐 저주에 가깝게. 근데 이것도 얘기가 많은 게 리사 쿡은 사실 오버사이즈드 에셋 프라이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과대평가된 자산의 가격이 조정받을 수 있다. 근데 이게 번역에서 약간의 좀 있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뭐 그랬던 것 같다가 어쩌고 또 예, 윌리엄스가 또 이렇게 틀어막은 느낌이 들고. 예. 저는 존 윌리엄스 견에 한 표를 좀 던지고 싶어요. 네네. 어련하시겠어요, 상승요정. 오늘 안 그래도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네, 싶었던 것이 12월 달에 FMC 자 AI 뭐 과열론 뭐 이거는 일단 네. 옆으로 놓고요. 12월 달 FMC 금리 인하 가능성 아닙니까? 지금 가장 남은 이슈, 첨예한 이슈가. 그럼 정책 금리 결정하는 두 가지 축은 이제 고용 시장과 인플레이션인데 이따가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인플레이션은 그동안에 제가 우려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근데 이제 고용 시장인데 지난주에 9월 달 거 발표됐는데 생각 외로 11만 9천 건이 나와서 이제 뭐 인하 가능성이 많이 줄어드느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같은 기간에 그 데이터가 안 나왔던 깜깜이 기간에 ADP 리서치에서 ADP 민간 고용에서 주간 고용 보고서를 계속 발표했잖아요. 네네. 그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로 보여드리죠. 실제로 뽑아을 보니까 기업 규모별로 가능하시면 3페이지의 그래프 오른쪽 그래프를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네네. 500인 그러니까 이 파란색이 2010년 이후에 주간 평균 일자리 증가수고요. 보라색이 2021년 이후 평균입니다. 근데 그래프만 보시는 대로 2021년이 굉장히 높아진 것은 저게 이제 2020년대 팬데믹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베이스 이펙트 때문에 많이 늘었겠죠. 많이 줄었다가. 중요한 건 빨강색 2025년 들어 YTD를 보시면
뭔가 빨강색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게 보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속된 표현으로 중소기업들에서의 고용이 박살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 네. 근데 가장 오른쪽에 500인 이상 네. 대기업들은 또 견조해요. 아, 지금 빨간색이에요. 네, 빨강색이 2025년 올해 들어서 10월까지 주간 평균 일자리 증가수거든요. 네. 근데 그 중소기업들 그러니까 500인 미만부터 20인 미만까지니까 네. 중소기업들에서의 고용이 지금 박살나고 있는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어느 나라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중소기업들의 고용 담당 비율이 거의 한 80에서 90% 될 거예요. 네네. 미국도 다르지 않습니다. 중소기업들의 고용이 이렇게 박살나고 있다는 얘기는 존 윌리엄스가 지난주에 약간 그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얘기했을 때도 고용시장이 불안하다는 얘기 분명히 했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존 윌리엄스 그 의견이 나오기 전에 이 자료를 만들면서 네. 요거를 보면 12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그래도 기대는 안망은 아니겠다. 왜냐하면 연초부터 제롬 파월이 고용시장에 방점을 두겠다고 그랬거든요. 네. 정책 금리 결정 방향을. 이런 것들 보면 그래도 12월 달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있겠다. 네. 예, 라는 생각. 그리고 이제 뭐 질문을 안 주셨지만 지난주부터 제가 이제 유동성 말씀드리고 있는데 저는 이번 주가 이제 거의 뭐 단기 저점 구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예.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네. 그 제가 늘 소개드리는 TGA 잔고, 트레저리 제너럴 예, 어카운트 그 나라 국간이죠. TGA 잔고가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측 가장 하단에 10월 30일 날 1조 달러까지 딱 찍은 다음에 찍고. 11월 20일 날 9천억 달러까지 한 1천억 달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네. 그럼 이게 시장에 뭐 어떤 식으로든 단기 유동성이건 뭐 산업계 지원금이건 뿌리면서 시장의 유동성 상황이 조금 개선이 되고 뭐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가격을 가진 모든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살려고 하는 유동성 돈이 늘어나야 올라가는 것이고 아니면 빠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비트코인 가격으로 보면 비트코인이라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가상화폐를 유동성의 어떤 지표 정도 하나로 보고 있는데 요즘에 그렇잖아요. 네네. 예. 이 비트코인 가격들이 빠진다는 얘기는 시중에 유동성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3월 달 현재 TJ 잔고 3천억에서 지금 1조 달러까지 증가시켰다는 얘기는 네. 자그마치 7천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0조 되나요? 1,000조 가까운 돈이 시장에 계속 빨려 들어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최근 한 달, 3주간의 원인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TGA 잔고가 1조에서 9천억 달러, 아까 말씀드린 1,000억 달러 정도가 최근 한 2, 3주 만에 서서 이제 시장이 뿌리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이걸 단기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소파 금리가 10월 말일 현재 그 IORB라고 하죠. Interest on Reserve Bank, 그러니까 그 EFFR, 그 정책금리 하단 밴드 예, 아닙니까? 예. 3.75에서 4.0, 3.75를 IORB라고 하는데 이거 대비 지금 소파 금리가 10월 말 현재 47bp까지 쫙 확대가 됐다가 네. 최근 21일 날 16bp까지 쑥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시중의 유동성 경색이 이제 풀리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게 방금 이전 차트 보여드렸던 TJ 잔고하고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좀 보고 또 이제 매크로 환경, 아까 사담 좀 소장님과도 나눴지만 그 최근에 이제 트럼프 또 한 200개 품목 우리가 지난주 다뤘었던 식품 관세 철폐한 거 예. 그리고 또 유가가 희한하게 60불에서 올라가는 하더니 58불로 다시 떨어졌습니다. 예. 지난주에 굉장히 중요한 발표 두 가지 했죠. 트럼프가 그 알래스카 지역의 원유 매장량이 어마어마합니다. 그게 이제 그동안의 환경 문제 때문에 네. 뭐 반도체 실제 생산도 그렇고 히토리도 그렇고 환경 문제 때문에 채굴 금지하고 있었는데 그걸 허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럼 유가발 적어도 물가 상승 요인은 좀 줄어들겠죠. 네. 그리고 관세도 식품 물가 관세 철폐해줬고 예. 그리고 이제 뭐 지난주 후반에 얘기 나왔던 엔비디아 H200 예. 호퍼 그러니까 그동안에 중국에다 수출하는 건 제한적으로 저사양 반도체만 수출해라고 했다가 고사양 반도체까지 수출 검토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조금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걸 타코라고 뭐 할 수도 있을 것이지만 이게 타코가 뭐 좋건 나쁘건 간에 경제 펀더멘털에 도움이 되면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런 큰 어떤 정책적인 스탠스가 친시장적인 서포티브한 정책을 계속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돌아왔지만 이번 주 정도가 이제 단기 저점 정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4월 8일 이후에 지금 거의 누적으로 40% 올랐습니다. S&P 500이. 근데 전고점 대비 지금 4.5% 정도 빠졌거든요. 네. 한 3주 동안. 뭐 이 정도면 단기 변동성 정도의 이제 끝은 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 이제 뭐 엔비디아 칩을 갖다가 다시 중국에다가 그거 하는 걸 검토한다 정도만 해도 시장으로서는 호재였습니다만
뭐 굳이 검토 안 해도 밀수로 다 들어가고 있더만. 맞습니다. 예. 뭐 심지어 표현이 기사에서 본 표현입니다만 수산물 시장에서 그냥 생선 사듯이 살 수 있다고. 우리도 한때 남대문 시장에서 뭐 예전에. 탱크도 산다 그랬는데. 예. 그런데 우리 또 트럼프 대통령의 뭐 반대자이기보다는 지지자이신 우리 이충강 대표 보시기에 요거 조금 이렇게 정치적으로 약간 좀 이렇게 수세에 몰린 듯한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판단하세요? 예, 저도 역시 지난 네. 지방선거 이후에 물가도 지금 심상치 않다 그러고 네. 뉴스를 헤드라인을 살짝 보다 보니까 무슨 물가가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예. 햄버거였던가 뭔가를 하여튼 간단히 먹는데 한 20만 원 든다고 뭐 그런 제가 예. 뉴스를 봤는데 그러면 민심이 좋아질 리가 없겠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연방정부 셧다운 때문에 하다못해 연방정부 공무원들의 급여도 안 나가고 있고 예. 알게 모르게 지원했던 산업계의 지원금도 다 셧다운돼 있고 이러면 예. 자연히 여론은 안 좋아지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고 대통령이 뭐 하야하겠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우리가 좀 부정적으로 인식했던 타코가 더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럼 결국 시장에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정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게 표현하면 정말 유연하죠. 네. 서로 물어뜯던 그 맘다니 뉴욕 시장하고 또 그렇게 훈훈한 장면을 만들 줄이야. 정치인이기 때문에 사실 임기 때도 패턴이 비슷했습니다. 예. 처음에 네. 세게 나가다가 예. 이 양반이 말은 막 세게 하는데 예. 실제로는 다 할 거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좋게 해석하면 네. 굉장히 플렉서블한 거고 안 좋게 해석하면 이제 뻥이 좀 심한 거고 이제 그런 식으로. 그리고 제가 또 지난주에 놀라웠던 게 트럼프 대통령의 그 트루스 소셜을 갖다 쭉 관찰하면서 우리가 아는 트럼프 대통령 같으면 리사쿠 연준 이사가 그런 식으로까지 시장을 망가뜨려 놨으면은 진짜 장문에 그게 막 올라오고 한 두어 번에 걸쳐 가지고 저 뭐 이러면서 한 번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뭐에 저렇게 신경을 쓰고 있지 싶은 생각도 들고. 그게 저의 딱 헌치는 내년 중간 선거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지지율 중간 선거. 네. 소장님은 다른 쪽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뭔가 아니 좀 달라요 평소 대비. 네, 소장님은 네, 평소 대비 좀 다르고 뭐 G20도 안 갔고 허기야 뭐 트럼프 대통령만 안 갔습니까? 뭐 중국, 러시아 다 안 갔죠. 정말 게임의 중앙에 있는 분들은 안 갔죠. 그렇더라고요. 네네. 근데 요즘에 뭐 미증시도 그렇고 우리 국내 증시 쪽도 보면은 그동안 이제 시장에서 큰 테마로 보게 되면은 이제 뭐 AI 수익성이라든지 아니면 연준의 통화 정책 이런 쪽에서 시장이 많이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AI 수익성에 대해서 이제 좀 의구심을 갖고 있는 이런 참여자들도 있다 보니까 뭔가 시장 분위기가 이쪽보다는 또 뭐 헬스케어라든지 바이오 제약 이쪽으로 또 몰리는 상황도 보여지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어떤 모멘텀이 예. 중장기적인 모멘텀이 옮겨갔다라기보다는 일시적인 일시적인 네. 순환매,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지난주 우리 간단히 그런 예. 다뤘었지만 AI가 공격적으로 상승을 하다가 이게 진짜 기조적으로 아니다 싶으면 자금이 다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네. 그 자금들이 증시 내에서 돈 돌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예. 대신 헬스케어라든가 경기 방어적인 성격이 많지 않습니까? 네네. 연초에 빠졌을 때도 헬스케어 필수 소비 이런 아이들이 버텨줬던 것처럼 그 정도의 순환매 성격이 아닌가. 그래서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매수세가 다른 쪽으로 좀 옮겨갔다가 결국은 아직은 살아있다 정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난주 시장 흐름 봤을 때 업종별로 헬스케어가 좋았던 거는 네. 좀 일시적일 수는 있다는 거예요? 굳이 아니면 예, 굳이? 일시적인 예. 그래서 아까 표현드린 대로 이번 주 정도가 이제 시장의 저점, 예. 단기적인 모멘텀이 언와인딩 되는 거에 네네. 이제 뭐 끝자락 정도다라고 네. 생각을 하게 된다고 예. 하면 헬스케어 상승세가 계속되는 것보다는 네네. 뭐 그동안에 주도했던 IT라든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라든가 네. 그리고 참 뜬금없는 말씀인데 제가 그동안 계속 눈여겨보고 있었던 부동산하고 중소형 정도가 지금 살짝 흔들리고 있는데 뭐 그 정도 이제 다시 좀 펀더멘털로 회귀하고 시장이 네. 좀 진정되면서 예. 안정되는 국면이다라고 하면 당초에 갖고 있었던 성장세, 상승세, 모멘텀 아까 제가 몇 개 언급드렸던 그 정도 업종을 다시 한번 봐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타이밍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어쨌거나 이번 주 뭐 주초는 이렇게 또 반등으로 시작하겠다 싶은 게 일단 뭐 비트코인이 일단 힘을 내네요. 네, 비트코인이 힘을 내고
아니 한 달 동안 11조 넘게 팔고 선물 시장에서도 3조 원 넘게 순매도를 누적해온 외국인들 오늘 또 뭐 열심히 살 것 같은데 뭐 외국인 걱정은 안 해도 되죠. 바보들 높은 데서 사고 낮은 데서 팔고 이랬다고 우리가 외국인을 갖다가 가지고 뭐 익할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 친구들이야 뭐 어떻게 하든 뭐 벌어내든지 일단 사이즈로만 밀어붙이니까. 때리고 밀어붙이니까요. 야, 금요일 날 그걸 갖다가 그 무지막지한 외국인 매물을 다 받아낸 개인들 오늘 또 일단 분위기는 보아하니 또 성공한 것 같습니다. 이거 지금 5주째입니다. 5주째. 저는 느낌이 아까 지금 세 번째 말씀드리지만 이번 주 정도가 이번 주 국내든 정도가. 미국이든 저는 이제 미국 투자를 주로 하니까 네. 이번 주 정도가 거의 단기 저점 구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 신경 쓰이는 게 이제 환율이긴 한데요. 예. 환율하고 상관없이 증시, 자본시장만 보자면 이번 주 정도가 이제 저점 매수 기회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도 여기서 더 밀리면은 네. 소위 말하는 그 헤드앤숄더 네크라인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지금 막아줘야 돼요. 여기서. 그 좋은 표현이 지금 그 넥라인을 저는 개인적으로 한 4~5% 정도 보거든요. 전고점 대비. 예. 네. 예. 그러니까 23년도 가을, 예. 그러니까 봄에 SBB, 실리콘밸리 그때는 한 15% 빠졌고요. 네. 네. 가을에 큰 문제 없을 때 단기 모멘텀이 살짝 볼러틸리티가 있었을 때 그때 한 5% 빠졌거든요. 그리고 2024년 봄에도 5에서 한 6% 정도 빠졌을 겁니다. 한 7% 정도 지수가. 예. 그리고 회복했는데 뭐 정답은 아닐 수 있겠지만 요번에 한 4~5% 정도가 딱 이제 볼러틸리티의 끝단 정도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최근 3주 빠졌을 때 물론 우리가 AI 버블론 과대 투자 뭐 이런 마이클 버리가 쓸데없는 얘기 해가지고 막 거기에 막 우리가 흔들렸지만 펀더멘털이 특별한 악재가 없었거든요. 예, 예. 네.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어찌됐건 대표님은 이제 12월 연말 산타랠리 기대감을 높여볼 수 있는 네, 아직도 저는 구간이다라는 있다고 말씀 봅니다. 주셨는데 또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지난주에도 일본 다카이치 총리가 지금 취임 한 달 만에 지금 이제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을 내놨는데 그게 우리 돈으로 한 200조 원이에요. 1,300억 달러인가라고 하니까 그게 뭐, 예, 네. 200조 원 정도 되는데 이제 이러면은 이제 일본에서는 이제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현상이고 이러면은 지난해 있었던 그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의 악몽이 다시 재현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거든요. 그 질문 분명히 나오실 것 같았는데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예측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보니까 이제 12월 달에 네. BOJ에서도 금리 결정 조정해야 예, 되고 예. 지난주에 그 1,300억 달러 정도 이제 그 예산 그거 하면서 예. 일본의 10년물, 30년물, 20년물 금리가요. 네. 2008년도 이후에 최고치로 그러니까요. 치솟았습니다. 예. 근데 이제 채권 가격 하락인데 먼저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작년 가을 8, 9월 달에 엔캐리 때문에 방금 앵커님도 표현해 주셨던 예, 엔캐리 청산 때문에 시장이 흔들렸다라고 생각하니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예. 그때 당시에 그 한 3주 전에 흔들리기 바로 2주 전에 주간 실업장 청구 건수가 22만 건, 3만 건에서 39만 건이 나왔어요. 네네. 노동시장이 붕괴되는 거 아니냐 이것 때문에 촉발을 한 거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펀더멘털을 주로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그래서 엔캐리 트레이드 때 실제 그때 엔캐리 트레이드가 얼마나 청산됐는지 집계 자료도 없고 그리고 그렇긴 기본적으로 하죠. 제가 알고 있는 엔캐리 자금의 성격이라고 하는 거는 1990년대 초반에 잃어버린 일본의 30년으로 저는 표현하는데 30년 때 그 와타나베 부인들이 아무리 봐도 투자할 데가 없는 거죠 중간 네. 국내에 예. 뭐 주식, 부동산, 채권 뭐 다 망가졌으니까요 마이너스 금리였고 그래서 해외로 눈을 돌려서 투자하기 시작한 게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거든요. 근데 그들의 성격이 기본적으로 그 장롱에 있는 자금 가지고 안정적으로 정기예금 이상만 먹자라고 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일본의 지금 정책금리 수준이 0.5%지 않습니까? 미국 정책금리가 4%입니다. 지금 상단으로. 그럼 기본적으로 이 해지 비용을 빼더라도 최소한 네트로 2% 이상은 남는단 말이에요. 제가 경험적으로 볼 때 1.5에서 한 2% 정도만 해도 만족하는 자금의 성격이 엔캐리 자금이라고 저는 봐요. 네. 그래서 지난 가을에도 마찬가지고 이번에도 이제 금리가 뜨고 이러면 뭐 저가 매수의 기회든 그 금리가 뜨니까 이제 정기 예금이라든가 이런 것들 기회가 많아지니까 청산되지 않겠냐. CFTC 제가 안 그래도 오늘 오기 전에 예. 보니까 CFTC 그 순 엔화 매수 포지션 보니까 작년 가을에 마이너스 18만 계약 정도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뜻하는 바는 이게 청산이 되면서 다시 엔을 사지 않겠냐. 이거에 조금 어거지의 해석이었는데 네. 지금 10한 1만 계약인가에서 한두 달 전에 지금 네. 5만 4천 계약 정도 떨어지긴 했습니다. 아직 플러스권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청산이 돼서 역으로 엔캐리가 청산되거나 하는 우려는 조금 기우다 하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정책 금리가 일단 조정이 돼줘야 되는데 네. 월스트 케이스 일본의 BOJ에서 정책 금리를 인상을 시키더라도 맥스 50bp 내지는 25bp 아닙니까? 그래도 정책 금리가 기본적으로 한 3, 4% 이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이 되면서 시장을 다시 흔들리는 가능성은 되게 낮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네. 그리고 지금 다카이치가 지금 그 아베노믹스의 신봉자인데 예. 아직 12월 달 BOJ가 금리 인상시킬지는 저는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봐요. 아직은. 네. 네. 저 트럼프 대통령 차남 그 에릭 트럼프가 저 아버지 흉내를 좀 내네요. It is great time to buy Bitcoin. 그것도 본인의 포지션이 많이 있어서 그런 소리 하잖아요. 예, 일단 뭐 한 88,000불 목전에서 다시 이렇게 살짝 눌리는데 아버지만큼 그 영향력이 이 말빨이 통할지 한번 그것도 한번 보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저기 환율 그런데 지난주부터 살짝 또 BIS에서 발표했던가요? 우리 실질 실효 환율이 조금 이제 측면에서도 원화 약세가 좀 이제 극심하다 하는 그런 지적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환율을 볼 때마다 항상 REER이라고 실질 실효 환율이 가장 중요하다. 네네네. 뭐 해묵은 얘기 다시 한번 드리죠. 최근에 원화의 실질 실환이 빠진 게 아니고요. 2015, 2016년부터 단기 고점 이후에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계속. 네. 그래서 제가 지금 국내 뭐 증시 오케이 다 좋고 그런데 아까도 사담으로 말씀드렸지만 지금 한 두세 달 올 여름부터 계속 지금 제가 원 달러 환율이 계속 신경이 쓰입니다. 신경이 쓰인다. 더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려면 또 이제 뭐 정치적인 얘기부터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더 깊은 말씀을 드리긴 좀 부담스러운데 네. 이 환율이 굉장히 제가 신경 쓰입니다 지금. 네. 지금 2008년 이후에 가장 높은 실질 구매력이 하락됐다는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네네. 이렇게 그렇죠. 되면 다른 말씀보다 뭐 소장님도 그렇고 다 우리 운전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네. 유가는 58불입니다. WTI 국제 가격이 58불인데 근데 주유소에 가면 휘발유 가격이 안 내려요. 안 빠지죠. 네. 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이게 좀 예. 네. 자, 지금 시각 8시 51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1% 반등 좀 시도할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호가에서는 3,895, 코스닥은 강보합권 예상됩니다. 865죠. 지난 금요일에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3%대 하락을 나타냈었는데 오늘은 일부 조금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호가 흐름 좋아 보여요. 지금 3.5% 상승 예상되고요. 98,0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SK하이닉스는 소폭 오름세 예상됩니다. 1%가량 상승이 예상되네요. 지금 53만 원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 보합, 삼성바이오로직스 인적 분할 이후 이제 오늘부터 거래가 재개됩니다. 지금 호가에서는 175만 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43%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글쎄요, 이게 지금 호가에서 좀 개정하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 우선주가 0.9% 상승 예상되고요. 현대차가 지금 강보합권 예상됩니다. 그리고 HD현대중공업이 0.9% 상승 예상되고요. KB금융이 2% 오름세가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12만 2,900원, 두산 에너빌리티가 0.5% 상승 예상되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2.3%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89만 3천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도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알테오젠이 0.3%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53만 8천 원. 다시 하락 예상되네요. 0.5% 내림세가 예상되고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가 상승 출발 예상되고 ABL바이오 호가는 17만 9,400원, 펩트론은 1%가량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리가캠바이오는 지금 호가에서는 1.2% 상승 예상되고 있고요. 18만 3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레인보로보틱스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 HLB 1%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가 4만 5,400원, 코롱티슈진 상승 예상되고요. 삼천당제약은 1%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제 개장까지 한 6분여가량 남은 상황인데 자, 오늘 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또 오늘 이제 거래 재개되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시장이 또 어떤 영향, 지수에 어떤 영향 미칠지도 좀 관심이 가네요. 네. 예. 이제 뭐 바람직하기는 여기 이제 조금씩 변동성이 이제 잦아들면서 방향을 잡아갔으면 싶은 거죠. 하루에 그냥 100포인트, 130포인트를 갖다가 오르든 내리든 막 그렇게 하고 지수가 막 2%, 3% 심지어 뭐 5% 해서 뭐 사이드카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장이 계속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뭐 이제 벌써 11월 들어서 이제 이만큼 왔으면은 조정도 뭐 한 1%에서 1%, 1.5% 사이에 등락 하면서 이렇게 잡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나마 그거 하네요. 다시 이제 10만 원, 삼성전자 10만 원, 하이닉스 60만 원 여기까지 이제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가 궁금한데. 네. 그래요. 근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어떤 식으로 오늘 그거 하는구나. 삼성 에피스홀딩스하고 오늘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인적 분할하고 이후에 첫 거래구나. 예, 맞아요. 네. 뭐 딴 거 있습니까? 뭐 방송에서 종목 이름 자꾸 나오면은 뭐 일단 사고 보는 거지. 아닌가? 그러다가 그거 아닌가? 예, 그러다가 진짜 소장님 딱 그 말만 듣고 사시면은 나중에 원망 들을 수도 있어요. 예. 오르면 다 원래 그래요. 오르면은 내가 투자 잘한 거고 떨어지면은 남 탓하고 제 때문에.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죠. 네. 아직까지 뭐 크게 원망은 안 들으시죠? 금년에 이 대표님. 제가 댓글을 가끔 보긴 하는데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어가지고. 예, 그래요. 아니 그나저나 그동안 이제 미국에서 이제 AI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그 순환 거래 얘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네. 예. 벤더 파이낸싱. 예, 현금이 많으면 왜 현금으로 투자 못하고 채권 발행해서 그렇게 하고 또 이제 뭐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오픈 AI 다들 이제 순환 거래하냐? 이거는 이제 괜찮은 거예요?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도 모르고 몇 년 모르고. 있다가 이게 버블이 버스트아웃 할 때 예. 이제 그때 판단을 해야 되겠죠. 네네. 근데 저는 사실은 벤더 파이낸싱 얘기까지 나오는 거는 두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성급한 판단이라는 생각과 함께 건전한 눈높이 조정이다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회사채과 관련된 또 그래프 갖고 오셨으니까 그거 네네. 좀 설명을 해주세요. 우리가 이제 그 과잉 투자, 예. 채권 발행 이거의 끝판왕이 거의 오라클이죠 지금. 네, 최근에. 맞아요. 오라클이 CDS 프리미엄이 제 기억에 530bp까지 치솟았던 것 같아요. 엄청나게 네. 치솟았네요. 그런데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늘 데이터를 얘기할 때 뭔가 비관적인 얘기, 너무 투머치한 긍정적인 네. 얘기를 갖고 너무 신경 쓰게 되면 네. 이게 객관적인 판단이 흐려진다는 생각을 하는데 저기서 보시는 빨강색이 지금 오라클의 CDS 프리미엄이거든요. 네. 거의 저게 지금 한 400bp까지 나와 있지만 실제로서 530bp까지 떴던 기억이 나고 반면에 저 노란색 정도가 오라클을 제외한 나머지 뭐 애플이라든가 메타라든가 이런 친구들의 CDS 프리미엄 평균입니다. 근데 저 노란색의 평균 수준을 보시면 역사적인 평균에서 이상적으로 굉장히 스파이크를 많이 오버 스파이크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워낙 낮았던 것이 네. 시장 평균 수준으로 올라와 있다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오라클의 CDS 프리미엄 530bp 정도 되는 수준을 네. 향후 5년 동안에 오라클이 부도할 확률로 치환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언론 보도 보니까 8%라고 합니다. 5년 동안에 예. 부도 확률이 8%라는 거예요. 예. 이게 어떤 대세의 지장이 있겠냐라는 생각이죠. 물론 오라클과 같이 뭐 한두 개 회사들이 부채 구조가 너무 많이 외부 조달을 했기 때문에 평가를 안 좋게 받고 그럴 수는 있겠죠. 네. 모든 회사들이 다 뭐 정말 무적처럼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너무 확대 해석을 해서 AI 자체가 지금 사상 누각이고 예. 이렇게까지 확대 해석하는 거는 뭐 저도 정답은 모르겠습니다. 몇 년 있다가에 판단할 문제니까. 근데 지금 그렇게 적어도 지금 그거를 지금 우려할 만한 지금 상황은 아니다. 한 1, 2년 있다가 초기 인프라 투자가 끝난 이후에 본격적인 성장을 할 때 이제 뭐 어떤 시장의 건전한 조정, 그래서 너무 과하게 투자해서 캐시아웃을 못 하고 있는 회사가 뭐 정말 냉정한 시장의 판단을 받고 네. 그때 우리가 이런 걱정을 해도 되는 때가 아닐까 하는 생각 정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어찌됐건 지금 주식시장에 그 참여하고 계신 분들 심리 자체는 약간 이전과는 다른 게 뭔가 조금 공포 심리도 있는 것 같고 좀 위축된 모습들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게 예. 이제 그러니까 스캇 럼너가 예. 우리 그 지금 시타들이 근무하는 스캇 럼너가 지난주 후반에 좋은 몇 가지 일가를 딱 했더라고요. 네. 모멘텀이 언와인딩 되고 있는 시기인 것 같은데 그거 9회 말까지 보면 지금 한 8회 정도 온 것 같다.
그래서 이제 8회? 예, 8회. 그러니까 맞아요. 이 조정의 네. 거의 마지막 정도 될 것 같다. 아. 그리고 지금 아주 건전한 조정 기간이라고 본다. 네.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제가 네네. 반가워서 소개를 드리는데요. 같은 생각하고 있고 그 원인을 보니까 예. 경기 펀더멘털 문제는 전혀 아니거든요. 이게 유동성 문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지난주부터 계속 그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TJ 잔고라든가 CDS 그 소파금리라든가 단기 유동성 경색 지표 이런 것들을 보면 최근에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스테빌라이즈가 되고 있거든요. 예. 네네. 그럼 이제 곧 FOMC 12월 달 있게 되는데 지금 뭐 연준 위원들 간에도 내부적인 그 이견차가 상당히 있잖아요. 그러면은 대표님은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뭐 일단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저의 지금의 딱 네. 느낌은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그래도 절반 이상은 되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그 이전과 들어요. 그럼 뷰가 약간 달라지신 왔다 거네요? 갔다 하죠. 왜냐하면 그때그때 발표되는 그 데이터를 갖고 예.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죠. 예. 윌리엄스 발언 이후에 페드워치의 그 확률도 70%까지, 30%에서 70%까지. 순식간에.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존 윌리엄스 발언도 발언이지만 가장 제 판단에 큰 영향을 미쳤던 건 아까 모두에 소개드렸던 ADP 리서치 데이터 갖고 본 중소기업들의 고용이 지금 박살나고 네. 있단 말이죠. 그러면 전체 고용에선 근한 80-90% 차지하는 중소기업 쪽에서의 고용이 지금 매우 안 좋아지고 있으면 이거는 뭐 고용이 안 좋으면 당연히 금리는 내려줘야 되는 게 아닌가. 가장 큰 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건 그 데이터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합니다. 네, 11월 24일 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지난주 진짜 변동성이 컸던 것 같습니다. 뭐 뉴욕 증시도 그렇고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였고 국내 증시 이제 후반 들어서 매물들이 좀 쏟아져 나오면서 양시장이 3%대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는데 이 가운데 이제 금요일에 존 윌리엄스 일단은 뭐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시장에는 그래도 좀 호재로 인식이 됐던 것 같고 이번 주 미증시 같은 경우는 추수감사절 휴장까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벤트로 인해서 또 증시 변동성은 여전히 클 수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저는 양시장 출발지수 보겠습니다. 호가보다 훨씬 좋네요. 코스피가 1.6% 상승합니다. 3,917. 코스닥도 1% 올라가죠. 872포인트.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3% 지금 강세를 나타냅니다. 98,300원이고요. SK하이닉스도 2% 반등 보여줍니다. 532,000원. LG에너지솔루션 0.2% 올라갑니다. 426,000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제 오늘 삼성 에피스홀딩스하고 인적 분할해서 재상장 이제 거래가 재개됐는데 현재 3.9% 하락이네요. 172만 7천원. 삼성전자 우선주가 2% 상승합니다. 74,100원이고요. 그럼 삼성 에피스홀딩스도 좀 볼게요. 지금 삼성 에피스 홀딩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약보합권이네요. 61만 원. 조금 더 시간이 흐른 다음에도 현재가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현대차 지금 강보합권 26만 원, HD현대중공업 0.5% 올라갑니다. 55만 8천 원. 두산 에너빌리티도 1.2% 반등 보여주고요. KB금융도 올라갑니다. 12만 2,200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88만 1천 원으로 1%대 상승세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0.7% 올라갑니다. 54만 5천 원. 에코프로, BM, 에코프로도 각각 상승세 보여주고 있죠. 13만 8,900원, 7만 8천. 에코프로는 하락으로 조금 전환이 됐네요. 7만 8,400원. ABL바이오가 1.5% 올라가고요. 펩트로는 1.6% 떨어집니다. 미가캠바이오 보합권입니다. 17만 8,900원. 레인보로보틱스가 0.4% 올라가고요. HLB가 1.3% 상승합니다. 코오롱티슈진 6만 7,300원으로 3.5% 오름세고 삼천당 제약도 21만 3,500원으로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우크라이나 재건 쪽, 건설기계 쪽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동기어가 지금 11% 급등을 하고 있고요. SG도 6%대, 7%대 강세, 그리고 현대 에버다임도 5%, 데모도 5% 상승세, HD현대건설기계도 3.8% 올라가고요. 다산네트워크스, SY스틸텍도 5%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쪽 말고는 오늘 뭐 스테이블 코인, NFT 쪽도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NHN KCP가 4%대 강세고요. IT센 글로벌도 3% 이상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금 헥터 파이낸셜, 아톤도 2% 상승세고 뱅크웨어 글로벌도 2% 이상 올라갑니다. 그 밖에는 지금 반도체 쪽은 앞서 보셨다시피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탄력이 좋네요. 3%대 상승세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의료기기 쪽도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LNK바이오가 16% 급등하고요. HLB생명과학, PNS 로보틱스, 한국BNC, 큐리오시스, 뉴로핏, 의료기기 쪽도 움직임이 괜찮네요.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427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335억 원, 109억 원 매도 우위입니다. 코스닥에서 개인 투자자 726억 원 매수 우위,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638억 원, 90억 원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하겠습니다. 달러 환율입니다. 오늘 4만 60전 하락한 1,472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오늘 시장이 반등을 보여주고는 있는데 일부 종목에 쏠림 현상이 좀 있는 상황이고 아직까지는 심리 자체가 완전히 회복됐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네요. 예. 자, 심리가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보기 네네네. 어렵다. 그리고 저는 외국인 개장초 흐름을 좀 이렇게 봤는데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 장중에도 얼마든지 또 뭐 표변할 수 있는 외국인들이라서 그거 한데 난 개장초에 그래도 강하게 이렇게 쇼카바 내지는 뭐 매수가 들어올까 싶었는데 그런 모습은 아니네요. 아니고 1,470원 아래로는 잘 안 밀리고 환율이 뭐 그런 상황이 됐고 오히려 지금 이제 3,900 공방이 됐습니다. 그죠? 코스피 3,900 공방과 이제 코스닥 870 그거 아까 얼마나 그거 한지 저기 화면을 보면서 정민앵커의 그 개장 시황을 듣고 있었는데 현대차 강보합입니다라고 다 떨어지자마자 갑자기 화면에서는 마이너스 500원으로 약보합으로 가더라고요. 지금 그런 식으로 예.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상황이 됐네요. 예, 지금 이제 1%대 상승폭을 지켜낼 수 있을런지 이제 조금 이렇게 단기 반등은 확실했는데 네. 이제 방향성 측면에서는 뭐 그거 하네요. 미국장에 대한 이제 이충강 대표의 비유고 우리 한국장에 대해서는 미국장만큼은 솔직히 좀 자신 없으시죠? 네, 솔직히 그렇습니다. 일단 자세히 보질 않고 있기 때문에요. 자세히 보진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4개 포트폴리오 중에 종목 한 3개 정도 글로벌 디펜스 글로벌 이렇게 방산 ETF 내에 국내 종목 한 3, 4개 정도 그래서 순 포지션이 한 9% 정도 갖고 있는 게 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아니 그래서 지금 어떻게 미증시 쪽은 그럼 어떤 식으로 전략을 짜는 게 좋은 거예요 지금? 국내 증시 쪽은 또 네. 좋다고는 보셨는데 네. 예. 미국 국내 다 합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일단 같아요. 미국만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예. 일단 AI의 리더십은 계속 살아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네. 그래서 절반일지 뭐 3분의 1일지 예. 일단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건 당연하다고 예. 생각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엔비디아를 대표로 들면 저는 적어도 내년 중간 선거까지는 우상향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다만 지금으로부터 과거 1년 또는 올해 들어서의 상승세를 원한다. 이러면 다른 거 봐야죠. 예. 상승세는 분명히 꺾일 겁니다. 그리고 EPS 성장률 자체가 숫자 자체가 엔비디아만 해도 네. 뭐 해묵은 얘기지만 2023년 3, 4분기 때 네네. 분기 EPS 성장률이 600%까지인가 갔었어요. 네. 그게 계속 떨어져서 지금 60%, 70%대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주가 상승세도 그에 맞춰서 기울기가 좀 낮아지겠죠. 에도 불구하고 1년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 포트폴리오 운용을 하는 입장에서 1년에 적당한 수익률이라고 하면 15에서 한 20%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정도 기대한다 그러면 충분히 가져가도 되는.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절반 또는 3분의 2 정도를 테마건 주식 내수도 저는 테마 뭐 이런 것들을 예. 분산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데서 뭐 우라늄 에너지 부분이라든가 우라늄은 지금 데이터 센터 이 AI가 살아있는 한은 지난주에도 우리가 다뤘던 것처럼 전력 부족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거거든요. 예. 그럼 거기에 반대 수혜를 얻는 부분은 뭐 풍력일지 태양력일지는 강론이겠지만 저는 뭐 전력 쪽
저희는 단연 우라늄이 가장 큰 수혜를 볼 거라고 보고 있고,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 또는 이제 부동산 앞으로 금리는 분명히 인하할 거예요. 내년까지 확장해서 보면. 그러면 그때 가장 수혜 볼 수 있는 부동산 중소형 최근에 한두 달 조금 부진하긴 했습니다. 이 금리 자체가 안 빠지고 있기 때문에 에도 불구하고 좀 중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그런 식의 테마 뭐 섹터 업종 이런 것들을 좀 분산해야 된다고 하는 건 저는 늘 그런 전략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갖고 오신 자료 보면은 미국의 펀더멘탈을 좀 가늠할 수 있는 지표들 준비하셨잖아요. 이것도 그럼 소개를 좀 정리를 해주세요. 저희가 사실 개장하고 국내 증시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또 이쪽을 많이 안 보시니까. 예. 그 일단 고용 시장은 제가 볼 때 중소기업 부분에서는 조금 문제가 됐지만 네네. 뭐 10월, 11월 건 봐야 되겠고. 예. 근데 지난주에 골만삭스에서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실제 집계를 해서 발표했습니다. 예상치를. 이게 이제 그 연방 공무원들은 쉬고 있었지만 지방 공무원들 계속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게 22만 8천 건 나왔어요. 근데 늘 매달 물가 같은 거 굉장히 정확하게 보거든요. 골만삭스가. 네네. 그거 미루어 보면 22만 8천 건 고용 시장 그렇게 심각할까 하는 문제. 그리고 모두에 설명드린 대로 물가 지금 굉장히 안정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서 되튀어서 막 정책 금리를 다시 뭐 상승시켜야 되는 이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 네.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소프트 데이터 같은 거 잘 안 보긴 하지만 지금 그러니까요. 노 워리 데이터 기간이기 때문에 좀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아쉬운 점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그런 데이터가 집계가 안 네. 되니까. 근데 S&P 글로벌 PMI 속보치 나왔잖아요. 네네. 지난주에. 근데 이게 고용이라든가 생산이라든가 신규 주문 이런 것들을 양호합니다. 다만 투입 물가가 조금 상승한 거 외에는 나머지 그러니까 물가 빼고 나머지 생산, 고용, 뭐 신규 주문 이런 것들이 탄탄하다는 얘기는 펀더멘털 나쁘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틀란타 연방은행에서 실시간으로 발표하는 GDP 성장 분기별 예상치가 한두 달 전에 3.8, 3.9, 4.0, 4.1, 4.2 찍히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다른 거 다 차치하고라도 네. GDP 성장률 자체가 4%를 넘고 있어요. 물론 분기별이긴 하지만. 그래서 연간 정도 지금 계속 함께 예측이 되는 연간 GDP 성장률이 2.5% 찍히고 있거든요. 네. 1위 경제대국이 2% 넘게 성장한다는 거는 펀더멘털이 나쁘다기보다는 그래도 양호하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죠. 뭐 그 정도가. 그리고 이제 미시간대 심리지수도 지난주 21일 날 발표됐는데 1년, 5년 기대 인플레도 쭉 하락하는 거로 나왔습니다. 네. 반면에 소비자 심리가 조금 하락을 했는데 그래도 시장 예상 50.3을 예상했는데 실제 나온 게 51 나왔으니까 예. 그래도 나쁜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예. 우리가 지금 최근에 이제 조정 막 그 AI 버블론 때문에 망각을 하고 있었지만 펀더멘털 그림은 전반적으로 아직은 나쁜 상황 아니다. 그리고 여전히 견조한 그 어떤 영역 내에 있다.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거기에다가 이제 해묵은 말씀이지만 뭐 여러 번 강조드리는데 유동성 이제 어떤 식으로 숨통이 좀 트일 것이고 그래서 결국 돌아 이번 주 정도가 거의 단기 바닥 정도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수 보니까 뭐 만만찮은 하루인데 생각보다는 힘이 약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 대표님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맨날 뭐 엔비디아 얘기하고 뭐 알파벳 얘기하고 이럽니다만 지금 사실 서학개미 분들에게 있어서는 작년 이맘때 아이온큐가 아니 작년 뭐 여름만 하더라도 이게 한 6불 7불 하던 거였어요. 얘가 지금 10월 달에 84불 갔으니까 소위 말하는 10배 이상 갔잖아요. 이게 지금 41불 70센트면 이게 반토막입니다. 고점 대비. 또 하나 우리 사학개미들한테 또 굉장히 핫한 종목이 리게티 컴퓨팅이죠. 퀀텀 쪽에 예, 얘가 작년에 진짜 아닌 게 아니라 그거네요. 한 10불 정도 아니다. 작년 같으면은 작년 이맘때만 해도 1불이었구나. 1달러였구나. 이게 지금 10월 달에 58불 갔습니다. 58불 갔던 게 지금 23불 60센트. 얘는 반토막도 더 났어요. 그래도 28배 난 거죠. 그래도 뭐 1불 하던 거에 비하면 24배인데 자 여기서 지금 그걸 여쭙고 싶은 거예요. 많이들 물려 계신데 물타기. 저는 극구 반대하고 싶습니다. 아니 이 정도 빠졌으면 이거는 뭐 오를 일만 남았지 여기서 더 빠진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외람된 말씀인데 우리가 항상 이렇게 단기 진입 또는 이런 걸 타이밍을 잡을 때 전 고점만 갖고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그래서 소장님께서 소개를 그래서 시켜주신 거라고 저는 믿고 있는데 이전 1불 때를 먼저 소개시켜 주셨잖아요. 네. 그것도 기준을 해야죠.
1불 때를 기준으로 하면 거의 30배 상승한 겁니다. 고점 대비하면 반토막 이상이 났지만 1불 대비하면 30배 난 거거든요. 그런데 그 회사가 뭐 가능성은 무궁무진하겠죠. 근데 그 가능성은 우리가 소설 상상의 영역인 것이고 실제 주가라고 하는 건 뭘로 기준을 삼을 거냐. 그러니까 최근에 주가도 그렇고 지수도 그렇고 저는 그 뭐 짧은 경험이지만 결국은 펀더멘털에 입각해서 판단하는 게 중장기적으로 석세스 레이트를 높이더라. 그러면 리게이트 컴퓨팅이라든가 퀀텀 컴퓨팅 이런 친구들의 펀더멘털이 양호하냐는 얘기죠. 아직 다 마이너스입니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은 저도 뭐 이런 표현 드려도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주가가 뭐 어마어마하게 상승할 때는 부정적인 얘기하기가 좀 쫄리죠, 사람이. 네네. 그런데 어차피 지금 시장 조정 기간이고 하기 때문에 소신 발언을 좀 드리면 펀더멘털이 아직 마이너스고 영업이익 마이너스고 당기순이익 마이너스인 회사가 단순히 가능성 가지고 막 몇십 배 뜬다는 거는 저한테는 좀 납득은 안 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정답일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지금 미국 기업들 실적 발표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대체적으로 지금 실적 상황은 굉장히 괜찮은 좋게 거죠? 나오고 있고요. 예. 지난주까지 95% 기업들이 실적 발표 거의 네네. 했고 뭐 단기적 3, 4분기에 EPS 성장률이 13.4% 지키고 있습니다. 네네. 이 정도면 굉장히 세게 잘 나오는 거예요. 예, 예. 그리고 2026년 올해 대비 2026년 전망치를 보면 뭐 한 11개 업종에 거의 한 9개 업종이 다 이익이 늘어나는 걸로 팩트셋 기준으로 하면 발표가 되고 있고 네. 팩트셋 뭐 발표하는 기간마다 틀리니까 PER도 많이 해소됐습니다. 22.6배 갔던 게 지금 20.6배 정도로 찍히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가격 부담도 조금 많이 완화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스칼 럼너가 지금의 조정이 건강한 조정이라고 본다. 이 조정을 통해서 연말까지 S&P 500이 7천 가기 위한 뭐 조정 기간이다. 이런 네. 발언을 했겠죠. 예. 저는 거기에 한 표 던지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